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2025년 7월 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62세 아버지가 자신의 생일날 생일잔치를 열어준 33세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무엇이 한 아버지를 이토록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을까? 오늘 저는 이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노년의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건의 전말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표면적 사실들입니다. 2025년 7월 20일 밤 9시 31분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62세 아버지, 피해자는 33세 아들. 아버지의 생일잔치 중 발생한 비극. 사제 총기와 폭발물까지 준비한 계획적 범행. 둘째, 숨겨진 갈등의 뿌리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아버지는 2000년경 이혼 후에도 전처와 아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소외감을 느꼈고 특히 아들이 결혼한 후 자신만 따돌림 당한다는 망상에 빠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립감과 소외감입니다. 이혼 후 20년 이상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그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도 밖에도 속하지 못한 채 떠돌았던 것입니다. 셋째, 경제적 의존과 자존감의 상실입니다. 이 아버지는 무직 상태에서 전처와 아들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집조차 전처 명의였죠.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사람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게 되면서 느꼈을 자괴감과 무력감. 이것이 분노로 변질된 것입니다. 노년의 부모가 놓치기 쉬운 것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여전히 가장이다라는 착각입니다. 많은 노년 부모님들이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한 후에도 과거의 권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자녀들도 이제 한 가정의 주체가 되었죠. 노년의 부모는 권위자에서 조언자로, 명령자에서 동반자로 역할을 전환해야 합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라 내 경험으로는 이랬는데 내 생각은 어떠니? 대화법을 바꿔보세요. 두 번째는 경제적 의존이 주는 상실감입니다. 노년기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과 직결되죠. 작은 경제활동이라도 유지해야 합니다. 완전한 의존은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시니어 일자리, 재능 기부, 소일거리라도 찾아 최소한의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십시오. 세 번째는 감정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국의 아버지들은 약함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송도 사건의 아버지도 자신의 고통을 끝까지 숨겼습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나 요즘 외롭다, 서운했다.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연습해 보세요. 화목한 노년을 위한 7가지 실천 방향입니다. 정기적인 가족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월 1회 정도 정기적인 가족 모임을 정해서 모이십시오. 단순한 식사가 아닌 소통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과 각자의 근황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녀들과 재정 상황을 공유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 상황을 자녀와 공유해 보십시오. 자녀들도 부모의 재정 상황을 자세하게 알게 되면 부모의 입장을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부모들도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야 합니다. 누구의 부모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년의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균형 찾기입니다. 양육의 주체는 자녀임을 확실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손주에 대한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해주십시오. 손주와는 친구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로 지내야 합니다. 노년에는 디지털 소통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영상통화 등 활용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일상을 공유하고 이모티콘으로 감정 표현하기도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많은 노년에는
죽음과 유산에 대한 열린 대화를 해야 합니다. 사전에 의료지 시설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신이 병이 걸렸을 때 연명 치료 없이 어디까지 치료를 해야 할지도 결정해 두어야 합니다. 유산에 대한 분배와 계획도 투명하게 공유하고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장례 방식 등에 대해서도 본인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 놓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자녀분들께도 당부드립니다. 부모님의 변화를 민감하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런 성격 변화나 고립되어가는 징후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우울증이나 분노의 신호가 있는지 보십시오.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작은 관심이 큰 비극을 막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를 드리십시오. 월 1회는 직접 만나서 부모님을 챙기십시오. 부모님의 친구 관계나 경제 상황을 체크하고 파악하십시오. 존중과 포용의 자세로 노년의 고집을 이해하시고 조언보다는 경청을 해주십시오. 작은 역할이라도 부여하고 가족 행사에 항상 초대해서 삶을 나누십시오. 우리 사회 모두의 숙제입니다. 송도의 비극은 결코 특별한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대한민국에서 노년의 고립과 소외, 세대 간 갈등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이 아버지가 느꼈을 절망과 분노는 어쩌면 우리 부모님도 또 미래의 우리 자신도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극에서 배워야 합니다. 첫째, 가족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소통으로 가꿔가는 것입니다. 둘째, 노년의 부모님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자녀들도 부모님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넷째, 사회 전체가 노년층의 고립을 막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거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모든 가족이 노년까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께, 자녀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 고맙다,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 우울증 극복하기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도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 고민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연락처입니다.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노인상담전화 129번, 생명의 전화 109번입니다. 작은 관심이 생명을 살립니다.